안녕하세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해설을 맡은 박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률과 통계 풀어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함께 해설 보면서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해보고 맞았던 것도 함께 다시 보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3번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x-2의 8제곱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x-2가 8개가 이렇게 차례차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8개 중에서 x를 6개 그리고 마이너스 2를 2개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8개 중에 6개를 고르고 마이너스 2가 2번 곱해지는 형태 해가지고 8, 7을 56이고 나누면 28이니까 이렇게 해서 112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은 제가 문제를 못 외워서 좀 보자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의 확률이 5분의 4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집합, 그러니까 교사건 뭐라 그러지? 아무튼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표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표현을 해서 푸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고 이 바깥쪽이 지금 전체에서 5분의 4를 뺐으니까 5분의 1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확률 문제를 풀면서 한 번쯤 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약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통분을 하게 된다면 통분한 상태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여기를 4분의 1 대신 20분의 5 5분의 1 대신 20분의 4로 써주고 그럼 나머지 우리가 두 군데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얘를 x, 얘를 y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확률이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20분의 11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조건 한번 보시면 B일 때 A일 확률이랑 A일 때 B일 확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B일 때 A일 확률이라고 하면 Y 플러스 20분의 5 중에서 20분의 5가 될 거고 A일 때 B일 확률이라고 하면 X 플러스 20분의 5 중에서 20분의 5의 확률이 되는데 그 중에서 A일 때 B일 확률에 2를 곱하면 둘이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계산을 좀 해줍시다. 20분의 5를 양면에서 동시에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랑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서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2x 플러스 20분의 5는 이게 우변이고 좌변은 y 플러스 20분의 5 이거 조금만 정리해주면 뭐를 얻을 수 있냐면 25번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2x 마이너스 y는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0분의 5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x가 20분의 9라는 것과 y가 2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반대 같은 게 아 2를 잘못 붙였죠. 죄송합니다. 어쩐지 계산을 하는 내내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쪽에 2가 붙어야 됩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그러면 x-2y라는 게 20분의 5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쳐보면 x는 20분의 9 y는 20분의 2 해주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9 빼기 4 하면 5 맞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24번이었고요. 25번 보도록 할게요. 25번 원순열 문제죠. A랑 B가 이웃하든지 아니면 마주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웃한다고 하면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데 가운데에 탁자 있고요. 그러면 A랑 B가
원심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한 사람이 먼저 빈 탁자가 있는 그 방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은 6자리 중에서 어디를 앉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입장에서는 6자리가 전부 다 똑같죠. 그러니까 A가 아무데나 앉고 그 다음에 B를 생각을 해주면 B라는 사람이 A가 들어간 다음에 방에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5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똑같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여기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B가 들어오게 되면 A의 왼쪽에 앉든지 왼쪽에 앉든지 맞은편에 앉든지 오른쪽에 앉든지 오른쪽에 앉든지 이 5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자리를 2개 택하는 거, 그게 여기서 2가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남은 사람들 B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4자리를 또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걔를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48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것만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A가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B가 앉는 것도 우리가 세줘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마주 앉을 때는 B가 지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4사람 앉아야 되니까 4팩토리얼 해주게 되면 여기서 24가지가 나오면서 48이랑 24 합쳐서 총 72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 보도록 합시다. 26번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 B, C, D는 1, 2, 3, 4, 5, 6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좌표 평면 위에 A, B라는 점이랑 C, 0이랑 0, D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A는 여기 어디에 있는 거고 B가 뭐 여기 어디에 있는 거고 C가 뭐 여기 어디에 있는 거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나 조건을 보게 됐을 때 잘 보세요. 5, 2, A는 2분의 파이보다 크다. 90도를 넘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각도가 90도보다 크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B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B가 A보다 이 X좌표가 왼쪽에 있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Y좌표랑은 상관없이 A랑 C만 비교를 해봤을 때 A가 C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또 포인트인데 여러분 A랑 C는 둘 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죠.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오는지는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A랑 C랑 둘이 똑같은 수가 나오는 그 경우의 수들을 빼면 A가 C보다 같을 확률이나 A가 C보다 작을 확률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우개가 예쁘네. A랑 C랑 같은 경우의 수 6가지 내지는 확률로 따지면 6분의 1이죠. 6분의 1 이게 6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데 그거만큼을 빼고 절반을 취하면 전체 확률에서 6분의 1만큼을 빼고 이거에 절반을 취하면 이게 바로 A가 C보다 커지는 확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이 안쪽이 6분의 5니까 절반 해주면 12분의 5 즉 A가 C보다 클 확률이라는 건 12분의 5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선생님 근데 왜 A랑 B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가조건까지만 읽고 문제를 푸시나요? 그게 아니라 나조건이
가족관이랑 똑같은 구조라서 하는 얘기예요. C가 여기 있죠.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O, C, A, O, C, A. 여기 요 각도가 크기가 어떻대요? 90도보다 작대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랑 B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B라는 이 y좌표와 비교를 해봤을 때 C가 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B보다 D가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B가 D보다 클 확률이라는 게 A가 C보다 클 확률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테니까 12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여기 위에서 구했던 22분의 5랑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랑 곱해서 144분의 25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음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7번이 조금 어려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x라고 하는 그 기대값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기 전에 이거를 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xn, pn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n이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더한 게 되겠죠. 이게 기대값인데 그럼 이걸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일단 써봅시다. n은 0부터 10까지 5분의 1에 n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10cn 2분의 1의 열제곱.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배 법칙일 거예요. 맞죠? 그럼 해봅시다. 분배가 시그마도 분배가 되니까 좀 따로 좀 써보면 왼쪽 요게 들어간 부분은 n은 0부터 10까지 5분의 1 n 10cn 2분의 1의 열제곱. 그리고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n이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4분의 1 10cn 2분의 1의 열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를 따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거 일로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의 합이 1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 전체 값이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요 전체 값이 4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여기 앞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봅시다. n 곱하기 10cn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그럼 얘는 n 곱하기 얘를 팩토리얼 들어간 그 공식으로 풀어 헤쳐서 써보면 10 팩토리얼을 10-n 팩으로 나누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얘를 n을 약분을 한다면 n 팩토리얼은 1, 2, 3, 4 해가지고 n-1, n까지 다 곱한 거였는데 n으로 나눴으니까 n-1까지만 곱한 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 10-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n을 앞에다가 곱했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n이 0인 상황은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한 거는 n이 1부터 합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는 마치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n-1이라는 걸 m으로 대체해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m이 0일 때부터 9일 때까지 이거 n까지 다 곱해진 거 요거를 이제 써야겠죠? 그러면 이게 9-m 팩토리얼 m 팩토리얼에 10 팩토리얼인데 10 곱하기 9 팩토리얼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10제곱인데 9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둘이 더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10은 떼놓고요 이 부분이 9cm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 돼요. 그걸 0부터 9까지 다 합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합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1이 빠졌네요. 5분의 1 여기다 붙여놓고 그러면 5분의 1 10 2분의 1 이거 1이죠. 여기다가 4분의 1까지 더해주는 거니까 아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답으로 4분의 5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7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28번, 29번, 30번은 칠판 정리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보도록 하기 전에 혹시라도 24번에서 답을 못 구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x 더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네, 그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8번 보도록 합시다.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공이 든 주머니가 있다. 보건 추출 오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서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 상태가 1, 2, 3이 다 들어있었는데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1, 2, 3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주머니가 상태가 복원이 됐으니까 공이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공을 안 집어넣으면 그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복원 추출을 5번 했다. 5번 나온 숫자의 합이 홀수일 때 그놈의 때 이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죠. 글씨가 막 날라다니네. 아무튼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죠. 조건부 확률인데 그 중에서도 2가 적힌 공이 심지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확률이 P분의 Q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묘미가 뭐냐면 짝수가 2밖에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왜 포인트가 되는지 좀 알아봅시다. 자, 일단 5번의 합이 홀수라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의 합이 홀수라는 건 홀수만 5개 나왔거나 아니면 홀수 3번에 짝수 2번이 나왔거나 아니면 홀수 1번에 짝수 4번이 나왔거나 셋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홀수가 5번 나온다라고 하는 건 확률이 너무 당연하게 3분의 2의 5제곱이죠. 왜냐면 홀수가 지금 2개잖아요. 3개 중에 2개는 홀수인데 그러니까 한 번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인데 그걸 5번 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을 5번 하는 거니까 3분의 2의 5제곱이고 그래서 243분의 3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분필을 떨궈서 다 부숴먹는 바람에 다시 찍겠습니다. 자, 홀수가 3개, 짝수가 2개 그러면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 그리고 5C3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확률이 243분의 8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거 같고 세 번째 홀수가 1개, 짝수가 4개일 때 이러면 요거에 대제곱 5C 1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243분의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이게 뭐뭐가 있을 때 요거 1 확률을 구하는 건 조건부 확률을 할 때는 우리가 얘가 분모였고 여기가 분자에 나오는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면 6월 모의고사 전 이것만 보고 가세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렇게 있고 얘네가 지금 분모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가 적힌 공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내지는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누가 봐도 243가지예요. 그러니까 확률 구할 때 이 분자들 짝수가 2개일 때랑 짝수가 4개일 때 홀수가 5개일 때는 2가 연속해서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2가 연속해서 나오는 그 경우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의 묘미는 2가 적힌 공이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짝수이기 때문에 2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2가 2번 나오는 겁니다. 짝수가 아니라 2가 2번 나오는 거예요. 짝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짝수라고 이해할 필요 없이 2가 2번 나온다라고 이해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홀수가 3번이고 3개 있고 2가 2개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2가 연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2, 땡땡땡이거나 땡, 2, 땡땡이거나 땡땡, 2, 땡이거나 땡땡땡, 2이거나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사이사이에 1일지 3일지 1일지 3일지 1일지 3일지 모르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총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있어가지고 4가지가 있고 여기에 1인지 3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2의 세제곱을 붙여서 총 32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아래쪽 봅시다. 3번 홀수 1개, 짝수 4개일 때 그런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있는데 근데 짝수가 4개면 그 사이에 어디다가 홀수를 집어넣어놔도 무조건 2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10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분모가 243분의 32고 그 다음에 243분의 80 243분의 10 요거가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32랑 10을 이게 지금 밑에가 확률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도 확률을 넣어서 243분의 32 더하기 243분의 10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243분의라는 이 표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분자가 42가 되고 분모가 122가 되니까 얘를 지금 2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해가지고 답이 82. 죄송합니다. 이게 객관식이었다 주관식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저희가 모의고사 과정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원래 이게 30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답은 61분의 2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28번 보고 칠판 정리하고 29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볼게요. 여러분 29번 보면서 쫄았죠? 인테그랄 보여가지고 그쵸? 근데 여러분이 풀고 있는 거 확률 같은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제조합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을 본다고 쫄 필요가 없어요. 인테그랄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요거 아니면 그냥 확률 밀도 함수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적분이 나왔겠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 이거 여기 있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29. 자, x1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은 m1이고 지금 보니까 둘이 분산이 같죠? 분산이 같으니까
일단 첫 번째 두 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랑 G가 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F가 이렇게 있고 대략 예상해 보기로는 G가 똑같은 그래프를 좌우로 평행 이동해 놓은 형태를 가질 거다 라는 게 앞에 두 줄에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F의 평균이 M1과 G의 평균이 M2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 두 개가 높이는 똑같고 그냥 좌우로 다른 위치에 있기만 한 뭐 그런 그래프일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두 줄을 이해를 해봤고, 그러면 세 번째 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는 거랑 좀 줄이 다릅니다. 아무튼 세 번째 hx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hx는 뭐냐면 어떤 때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fx를 따라간대요. 어떤 때? fx가 g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f가 왼쪽인지 g가 왼쪽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f가 g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렇게 f가 g보다 높이 있는 이 부분을 hx로 가지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gx는 이거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는 gx가 더 큰 구간에서 gx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hx는 이쪽에서는 이걸 가지겠다. 그러니까 f랑 g 중에서 x를 집어넣을 때마다 둘 중에 큰 값을 고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hx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적분기호가 나오는데 적분기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 자체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f를 6부터 14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g도 6부터 14까지 적분을 해요. 근데 둘이 값이 어떻대요? 같아요.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x축을 그려줄까요? 근데 만약에 6부터 14를 찾았더니 6이 여기쯤 있고 14가 여기쯤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된 그림이에요. 근데 어쨌든 6이 여기쯤 있고 14가 여기쯤 있으면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뭔가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gx를 그렸을 때도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6부터 14를 칠했을 때 아예 fx 파란색으로 하는 건데 아예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뀌었어 갑자기. 아무튼 fx가 파란색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gx 같은 경우에는 6부터 14가 똑같은 위치는 아니더라도 뭔가 대칭 이동된 그러니까 대략 이런 느낌. 6만큼 그러니까 올라온 그 높이에 6 대신 14가 있고 14만큼 내려간 여기가 6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대략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f랑 g랑 적분을 했을 때 같은 길이만큼 적분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f랑 g가 6이랑 14를 기준으로 약간 대칭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어느 게 f고 g인지는 몰라도 왼쪽 어디에 6이 있으면 여기쯤 만약에 x는 6이 있다면 이만큼 이거가 여기도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14가 여기쯤 있어서 둘이 대칭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일단 가족과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기출문제를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자막에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그렇다면 가운데 이 부분 10 여기가 10이겠구나. 그러니까 10에서 만나고 6이랑 14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구나.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가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나 조건 볼게요. 나 조건은 n부터 n 플러스 8까지 g를 적분했을 때, 자 이번엔 g예요. 분홍색이 g예요. 자 그러면 n부터 n 플러스 8까지 적분을 했을 때랑 6부터 14까지 적분을 했을 때가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여기가 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아니면 같든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든지 아니면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n이 9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6부터 14까지를 아까랑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만큼이 6부터 14라고 했을 때 n부터 n 플러스 8까지라는 걸 가져왔으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리가 8이잖아요. 그러면 5부터 13까지를 적분했다면 원래 거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넓이가 작았을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크고 여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부터 14까지 적분한 거랑 비교해봤을 때 5부터 13은 이 큰 넓이를 잃어버렸고 작은 넓이만 얻었죠. 큰 넓이를 잃어버렸고 작은 넓이를 얻었기 때문에 넓이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5부터 13까지였다면,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4부터 12까지였다면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넓이가. 왜냐면 더 큰 넓이를 또 잃고 더 작은 넓이를 또 얻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언젠간 작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본다면. 만약에 6에서 14가 진짜 이렇게 생겼었다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G를, 그러니까 아까는 가정에서 그린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G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1번 케이스가 이거고 2번 케이스가 이것 때문에 그릴 수가 없네. 그러면 얘를 어디 요약해서 좀 옮겨놓고, 그래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옮겨놓읍시다. 자, 요거랑 두 번째 케이스 G가 둘이 다르게 생겼는데 G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 6부터 14가 전체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을 때랑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을 때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자, 두 번째부터 볼 건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가 틀렸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 n부터 n 플러스 8까지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더 크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n부터 n 플러스 8까지가 이게 이 구간이 6부터 14보다 좀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좀 더 왼쪽에 있어야 더 큰 넓이를 얻고 더 작은 넓이를 잃겠죠. 그러니까 더 큰 넓이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근데 그런 n이 지금, 그러니까 n이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나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자연수 n이 9개가 있을 리가 없죠. n이 6까지만 되는 거니까 많아봤자 이거를 다 확인해보진 않았어도 1, 2, 3, 4, 5, 6일 때만 6부터 14까지 적분한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되게 참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맞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6부터 14라는 건 이 가운데 M1이라가 아니지 M2라는 거에 대해서 M2라는 평균값에 대해서 왼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쯤에 이제 M2가 있을 텐데 그러면 6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 얘가 최대값을 가질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6과 여기에 대칭한 이 위치에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M2 빼기 6에 이 간격을 M2에 한 번 더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2M2 빼기 6 이 좌표랑 6이 서로 대칭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M2 빼기 6이랑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n부터 n 플러스 8까지를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구간을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6부터 14까지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적어도 같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쯤부터 이런 식으로 적분이 돼서 얘랑 대칭인 그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적분이 가능한 거죠. 거기까지가 딱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자연수 n이 9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가 14가 9번째 숫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14가 돼야 돼서 14가 되고 거기서 8만큼 떨어지는 수가 얘가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서 그리게 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결론적으로는 6부터 14까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22가 이렇게 있어서 6부터 14까지 접근한 거랑 7부터 15까지 접근한 거랑 8부터 16까지 접근한 거랑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6부터 14보다 크거나 같고 그게 14부터 22까지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M2가 14였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얘네가 10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G가 이렇게 있고 F가 왼쪽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을 때 가운데는 10이었고 여기가 14고 여기가 6인 겁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나조건까지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의 값이 0.35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얘 다가한 쪽은 보면은 6부터 14까지 이렇게 최대값만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부터 14까지 적분한 건 사실은 여기서 요만큼만 적분한 거에 2배겠죠. 근데 그게 0.42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0.21이 되는 거고 근데 6부터 14까지 여기서는 6, 6부터 14까지면 여기죠. 요만큼이 0.35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우리가 푼 거고 그러면 이제 질문에서 얘기하는 100 곱하기 M2분의 M1 M2가 14고 M1이 6이니까 100 곱하기 14분의 6 곱하기 10부터 14까지 H의 적분은 H가 될 텐데 F겠죠? F의 적분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만큼 여기가 0.35에서 0.21 뺐으니까 0.14가 되고 여기에 0.14 해서 답을 6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되게 빨리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안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표준정규분포의 그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요즘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봅시다. 자, 마지막 30번
솔직히 말해서 대망의 30번이라기엔 조금 쉬워요. 네. 30번 봅시다. 30번은 맨날 나오는 문제죠. 사실 학생이 내시고 뭘 또 나눠준대요. 나눠주는데 공이 총 12개다라고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데 근데 한번 봅시다. 일단 가족권에서 공을 못 받는 학생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가 원래 12였는데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별도로 다 달아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었죠. 일단 가족권을 원래 읽고 나서 다른 문제였다면 그랬으면 바로 이걸로 넘어갔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가 특이한 거길래 이런 걸까 하고 한번 좀 살펴보니까 나조건을 보면 공을 여러 개를 받는데 짝수게 받는 학생이 2명, 홀수게 받는 학생이 또 2명이래요. 그러니까 A, B, C, D가 누가 홀수게 받고 누가 짝수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홀홀, 짝짝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A가 홀수게 받고 B가 홀수게 받으면 C는 짝수게 받고 D도 짝수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많다. A가 받는 공이 B가 받는 공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파악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가 하나가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A랑 B의 개수 차이가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한번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A가 홀수게, B가 홀수게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A가 홀수게 받고 B가 홀수게 받는다면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게 뭐였냐면 A가 1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 음이 아닌 정수들의 합이 나와 있으면 얘를 바로 4H8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에서 1만큼을 뺀 걸 A 프라임으로 정의한다면 얘네들은 자연수인, 그러니까 A가 자연수라면 얘네가 음이 아닌 정수 꼴이 되기 때문에 4H8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점을 조금 홀수와 짝수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지금 홀수게 받고 B가 홀수게 받으니까 A 대신에 2A 플러스 1 A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B도 마찬가지 2B 플러스 1 그럼 C랑 D는 어떻게 하느냐? C랑 D는 짝수계를 받으니까 2C까지만 하면 근데 좀 허전해요. 왜냐면 2C라고 하면 C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그냥 자연수가 되잖아요. C가 0이면 안 되니까 공을 받은 학생, 그러니까 못 받는 학생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서 여기도 2를 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2다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2, 2D 플러스 2가 10이다. 그래서 얘를 좀 줄여보면 A, B, C, D의 합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를 4H3 해서 6C3이니까 20이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나 조건을 만족하는 데까지의 경우의 수죠. 다를 아직 고려를 안 했어요. A가 B보다 큰 경우의 수만 구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A랑 B가 같은 경우의 수와 A가 B보다 적게 받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 우리 아까 전에 좌표 평면에다가 대고 점 찍었던 문제 기억하시나요? 그 문제
풀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A의 개수랑 B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을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에서 요거인 경우의 수만 몇 가지 구해서 여기에서 이거 빼면 A랑 B가 개수가 다른 상황이 나올 거고 그걸 2로 나누면 A가 B보다 많이 받는 상황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A랑 B가 같을 수 있는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3이에요. 그러면 A랑 B가 둘 다 0이든지 아니면 둘 다 1이든지 하면 A랑 B의 값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라지 A랑 라지 B의 값도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0, 0일 때 3, 0, 2, 1, 1, 2, 0,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고요. 1, 1, 1, 0, 1, 1, 0 두 가지가 있어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게 되기 때문에 20에서 6을 빼고 이걸 2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1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두 번째, A가 짝수에 있고 B가 짝수에 있고 자, 그러면 어이구야, 분필이 되게 조금 남았네요. 적절한 분필이 친구 거 하나 뺏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A가 짝수, B도 짝수. 그러면 A는 2A 플러스 2죠. B는 2B 플러스 2예요. C는 2C 플러스 1이에요. 왜냐면 얘는 다시 홀수니까 짝짝 홀홀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B도 2B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2A 플러스 1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2B 플러스 2 플러스 2C 플러스 1 플러스 2D 플러스 1은 12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순서가 바뀐 거니까 1, 1, 2였다가 아 뭐야 2, 2, 1, 1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A부터 D까지 다 합했을 때 3이다라고 해서 4H3 해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뺄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원래 식 자체가 같다 보니까 똑같이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20 빼기 6 나누기 7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풀었어요. 문제가 뭐냐? 세 번째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가 홀수고 B가 짝수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A가 홀수고 B가 짝수인 상황이 나온다는 건데 A가 홀수고 B가 짝수라면 이게 뭐가 문제지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2A 플러스 1 B는 2B 플러스 2 그러면 C는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변수가 생깁니다. 얘는 CD의 OM의 홀짝을 다시 결정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경우 수의 2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린 이걸 미리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풀 거예요. 그러면 대략 C가 뭐 홀수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걸 해보면 또 똑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3이다를 얻을 거고 그러면 또 4H3은 20을 얻겠네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빼려고 했어요. 6가지를.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A랑 B가 스몰 a랑 스몰 b가 0, 0이면 여기서는 A가 한 개이고 B가 두 개예요. 그러면 A랑 B가 같은 상황을 단순히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얘를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B가 더 그러니까 B가 더 큰 상황들만 그러니까 이제 A가 더 큰 상황들만 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랑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3이니까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라지 A랑 라지 B 중에서는 라지 A가 당연히 작을 거예요. 대입해보면 알죠. 두 번째, A랑 B가 같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A가 B보다 크다면 이때는 라지 A가 라지 B보다 큽니다. 가령 3이랑 2 같은 거, 3이랑 2는 안 됩니다. 2랑 1 같은 거 넣어보면 여기 5고 여긴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딱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요거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A가 B보다 작은 경우의 수랑 A가 B보다 큰 경우의 수, 그러니까 스몰 a입니다. 스몰 a가 B보다 작은 경우의 수와 스몰 a가 스몰 b보다 큰 경우의 수가 어쨌든 똑같거든요. 이 식에서. 그렇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A랑 B랑 같은 경우의 수 저거 6개 빼고 20개에서 그러면 또 6개 빼가지고 2로 나누고 그리고 이거 곱하기 2 해서 14가지가 나오는 거였네요. 풀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네 번째. 여기 공간이 있으려나? 해봅시다. A가 짝수고 B가 홀수예요. 자, 다시 씁니다. A는 2A 플러스 2, B는 2B 플러스 1, C 이번에도 홀수라고 나올게요. 2C 플러스 1, D는 2D 플러스 1 해놓고 여기서는 이 A랑 B의 부등호가 반대로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D는 2D 플러스 2죠. 여기서도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식은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A, B, C, D 합은 3이라는 거. 요거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부등호는 요거에서 반대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짝수 홀수가 바뀐 상황이니까.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라지 A가 라지 B보다 크겠고 둘이 같으면 또 라지 A가 라지 B보다 크겠고 스몰 A가 작으면 라지 A도 작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은 요거랑 요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아까 전에 우리가 똑같이 했던 방식으로 20 빼기 6을 2로 나누는 거에서 이게 7가지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7가지를 다시 20가지에서 빼서 13가지를 얻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3가지에 이거 여기서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13 곱하기 2 해서 26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26, 14, 7, 7까지 우리가 다 더해주게 되면 저게 합이 얼마일까요? 40 빼다가 14 더하니까 50 놀래라 54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약간 연단처럼 돼 있는데 제가 밑으로 떨어질 뻔했네요. 깜짝 놀래라. 자,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푸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확률과 통계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 잘 하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